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와 S&P 500, 나스닥 각각 0.22%, 0.14%, 0.09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45%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21선 자리대의 저항으로 여전히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. 그다음 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예요. 6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. 그리고 난 이 데드크로스 발생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거래 일제 양봉의 모습을 좀 보였지만 아직까진 이 21선 자리대를 회복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나스닥 시장과 S&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을 회복을 해줬어요. 근데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, 5일선은 아직까지는 안착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죠. S&P 500 지수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이고요. 이번 주에 물가지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물가지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 따라서 등락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아직까지는 시장은 일정 구간의 박스권에서 지수는 좀 유지가 된다. 이렇게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일단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약세를 좀 보였었고요. 제약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한국 시장도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. 21선을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5일선을 아직까지는 저항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. 21선의 방향성이 여전히 좀 하방각을 그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21선이 돌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61선에 있어서의 저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위클리 만기죠. 옵션 위클리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동시만기일이 있죠. 동시만기일이 있고 그리고 8월달 미국의 CPI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눈치 보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아직까지 시장에 있어서의 우호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. 여전히 환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 저항 자리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아무래도 이 1340원 자리대를 저항 자리대로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에서 시장 개입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만약에 이 1342원 자리대죠. 고점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에서는 좀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이때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원자재도 좀 마찬가지예요. 일단 유가 같은 경우도 올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.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, 이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게 돼 유가에 대한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
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5를 넘어섰죠. 105를 넘어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저항 라인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. 결국은 환율이라든가 유가, 그다음에 금리, 이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비우호적이에요. 아직까지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진행이 된다.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눌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볼게요. 이렇게 해서 좀 변동성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지수와 변동성 지수는 반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.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반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.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고, 최근 들어서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, 변동성 지수는 여기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. 그렇다면 일단 이 변동성 지수가 윗방향으로 향하는지 요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만약에 변동성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지수는 여기서 저점을 하회해서 눌러줄 수도 있다라는 거, 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즉 변동성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언저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럼 지수도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,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사실 종목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,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의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여기다가 이 제약바이오까지가 있겠죠.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. 최근에 약했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이나 반도체, 이쪽의 섹터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섹터였죠. 근데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? 이 부분들이 좀 있죠. 중국에서 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썼다, 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불똥이 튀었는데,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발견이 됐어요. 근데 시장에 있어서 이 얘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.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. 일단 요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10만 원대 중반, 즉 121선 언저리 때까지는 눌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1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밀리게 된다라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즉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요 언저리 때 좀 말씀을 드렸죠. 요 갭을 메워주는 요 자리대, 요 자리대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. 그리고 거의 2주가 넘게 흐름들이 나왔다가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고 정고점의 저항으로 다시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.
삼성전자가 이 자리대를 지지해 준다라면 아무래도 이 고점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즉,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?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만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된다면 후발 종목군들도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전히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. 장중에 좀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를 뭐 해도 되는데, 대응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쉬어도 되는 구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무리해서 거래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. 만약에 정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오늘 당장 오늘 하루에 매수를 끝내지 마시고요. 뭐 한 2, 3일, 2, 3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이 하루에 매수할 거를 2, 3일에 나눠서 매수를 한다든가 일주일 동안 분할로 나눠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대비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상승하는 종목군들 뭐 이슈나 그 테마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. 일단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면 하지 말자. 그리고 이번 주가 좀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죠.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반등 시도,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주 초반에 주 초중반에 물렸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 요 구간대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반대로 주 초반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동시만기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 C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약간의 현금을 만들어 놓고 되밀리는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번 주에 좀 관심을 봐야 될 부분들은 제약 쪽, 제약 바이오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철강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죠. 그러면 저가 철강주들이 좀 있어요. 저가 철강주들 이쪽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, SOC 쪽 같은 경우는 뭐 전력 쪽이나 기계 뭐 이런 쪽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뭐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우프라 재건 쪽 뭐 이런 쪽에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. 이쪽에 실적이 좀 좋죠.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이 좀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을 대비를 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대기업에 있어서의 성장이죠. 진출이고 사업에 대한 진출, 이 이슈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요것도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. 인공지능 쪽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좀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눌림목을 기다려서 매수를 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장은 뭐 관심 있게 좀 보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자리대를 기준에서 한번 오늘 밀어준다. 10일반은 기점으로 해서 분할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나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